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차수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ELFS, Labor-Free Course Selection with Proxy Training Dynamics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5에 게재되었으며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인용수는 8회입니다. 오늘 발표는 연구의 배경이 되는 서론을 시작으로 해서 관련된 배경 지식과 선행 개념을 살펴본 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LFS 방법론과 실험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의 동기 및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설명하는 과정, 즉 휴먼 어노테이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고품질의 랩의 데이터는 성능 향상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라는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모든 데이터를 다 라벨링하는 것이 아닌 정말 중요한 데이터만 골라서 쓰면 안 될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코어스 셀렉션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닌 학습에 꼭 필요한 대표적인 부분 집합만 선택해서 활용하자라는 접근인데요. 해당 논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라벨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informative하고 representative한 데이터 서브셋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여전한 라벨링 비용입니다. 기존에 이제 많은 소타 콜스 셀렉션 방법들은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다이내믹스, 즉 학습 중에 모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행동을 관찰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레이닝 다이내믹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답값이 필요합니다. 라벨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코어셋 셀렉션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정작 코어셋을 고르기 위해서는 레이블이 필요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기존의 완전한 레이블 프리 방법들은 데이터 간의 거리나 또는 클러스터 구조 같은 기하학적인 정보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모델 학습과의 연관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성능이 비교적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논문은 바로 이 간극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LFS는 두 가지의 도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레이블 프리 코र्스의 셀렉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는데요. 첫 번째, 레이블 없이 트레이닝 다이내믹스를 추정하기 위해서 딥 클러스터링을 활용해 의사 레이블을 만들고 이를 통해 트레이닝 다이내믹스를 프록시 형태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산된 의사 레이블을 통해서 모델을 잠시 학습시켜 보면서 난이도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의사 레이블로 계산된 난이도 점수이기에 이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블핸드 프루닝이라는 새로운 샘플링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ELFS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콜셋 셀렉션과 디클러스터링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콜셋 셀렉션입니다. 이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일부분만을 골라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콜셋 셀렉션은 또다시 슈퍼바이즈드 방식과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즈드 방식은 정답 레이블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가정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계열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는 전체 데이터셋을 썼을 때와 유사한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내는 서브셋이 과연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difficulty score 기반의 방법은 트레이닝 다이내믹스를 통해 어떤 데이터가 어렵거나 중요한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모두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모두 ground truth 레이블을 필요로 한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라벨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기존의 방법들은 임베딩 공간에서의 거리 또는 클러스터 중심과의 관계 같은 기하학적 기반의 기준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모델이 실제로 데이터의 라벨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즉
트레이닝 다이내믹스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ELFS는 수도 레이블링을 통해 슈퍼바이저드 방식에서 쓰이던 트레이닝 다이내믹스를 레벨 3 세팅으로 가져왔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도구가 바로 디클러스터링인데요. 디클러스터링은 사전 학습된 모델이 만든 피처를 기반으로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그룹화하는 기법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TMI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데이터에 의사 레이블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딥 클러스터링으로 만든 레이블은 완벽하지는 않기에 실제 레이블 분포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이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뒤에서 설명할 더블핸드 프로닝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어서 프리리미너리 파트입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레이블 프리 콜셋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레이블 프리 콜셋 셀렉션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쓰지 않고도 전체 데이터로 학습한 것과 유사한 성능을 내는 작은 서브셋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브셋을 고르는 시점에는 정답 레이블을 알 수 없다라는 점이 큰 제약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의사 레이블을 통해 해당 목적 함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트레이닝 다이내믹스는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각 데이터에 대해 보이는 행동 변화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Forgetting Score나 EL2N, AUM 등이 있습니다. 특히 AUM은 모델이 해당 데이터를 얼마나 일관되게 자신있게 맞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답 레이블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콜셋 샘플링 전략인데요. 초반의 연구에서는 결정 관계를 확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즉 하드 샘플을 잘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단순히 어려운 샘플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분포를 얼마나 잘 커버하느냐 또한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CS는 이제 어려운 데이터를 골라내는 프로닝과 데이터의 밀집도를 고려한 Stratified 샘플링을 결합하여 데이터의 난이도와 다양성을 동시에 잡고자 한 방법입니다. 또 D2 프로닝은 데이터셋을 그래프 구조로 파악하고 이웃한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통해 다양성과 난이도의 균형을 맞춘 폴셋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방법들 또한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데이터의 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모델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답 레이블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점인데요. 결국 우리가 레이블링 비용을 줄이려고 콜셋을 뽑는데 콜셋을 뽑기 위해서는 또 전체 데이터의 레이블을 필요로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ELFS의 핵심 방법론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정답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도 학습 과정 자체를 흉내내서 어떤 데이터가 어려운지 추정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콜셋 셀렉션이나 데이터 푸르는 기법들은 대부분 정답 레이블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무작위적인 샘플링 또는 단순 커버리지 기준에 의존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완전히 레이블 프리한 환경에서 먼저 수도 라벨링을 통해서 학습 동력학을 근사하고 그 결과로 얻은 difficulty score를 기반으로 콜셋을 선택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ELFS의 전체 파이프라인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레이블이 없는 전체 데이터셋을 사전 학습된 비전 인코더에 통과시켜 인베딩을 추출합니다. 이 인베딩 공간에서 이제 디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각 데이터 포인트에 수도 레이블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후 이 의사 레이블을 활용해서 프록시 모델을 짧게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레이닝 다이내믹스를 관찰해 각 샘플의 difficulty score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difficulty score가
정답 기반의 점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더블&d 프루닝을 적용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선택된 콜셋에 대해서만 휴먼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로서 최종 모델을 학습합니다.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논문의 아이디어는 딥 클러스터링을 활용해 각 데이터 포인트에 의사 레이블을 할당하고 이를 실제 레이블처럼 사용해 학습 동력학 기반의 난이도 점수를 계산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소타 딥 클러스터링 방법인 TMI를 활용합니다. TMI는 사전 학습된 피처 익스트랙터를 활용하는 셀프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클러스터링 프레임워크로 티처 앙상블과 포인트 와이즈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결합해 노이지 니어리스트 네이버 문제를 완화한 방법입니다. ELFS 논문은 저자들이 클러스터링 방법 자체를 새로 고안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검증된 방법을 파이프라인에 통합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TMI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TMI는 다음 가정에 기반합니다. 사전 학습된 피처 공간에서는 가까운 이웃들이 같은 시멘틱 레이블을 가질 확률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스테이지 방식으로 이미지 클러스터링을 수행합니다. 먼저 스와브, 비노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에서 피처를 추출한 다음 그 피처 공간에서 클러스터 어사인먼트 자체를 학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셀프 디스틸레이션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제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백번은 사전 학습된 모델이며 이는 클러스터링 헤드를 학습하는 동안에는 탑 그레디언트로 고정됩니다. 즉, 피처 스페이스는 고정된 상태에서 클러스터 할당만 안정적으로 학습합니다. TMI는 스튜던트 티처 구조를 활용하는데요. 스튜던트 헤드는 입력 이미지 X에 대해 클래스 확률 분포인 QX를 예측합니다. 이는 역전파를 통해서 직접 학습됩니다. 티처 헤드는 X의 니어리스트 네이버 중 하나인 X'에 대해서 QT를 출력합니다. 이때 티처는 스튜던트의 웨이트를 exponential moving average 방식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는 다이노와 매우 유사한 self-distillation 패러다임입니다. TMI의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스의 목표는 기하학적으로 가까운 샘플상인 X와 X'이 같은 클러스터로 할당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인트와이즈 뮤추얼 인포메이션, 즉 PMI를 사용합니다. PMI는 단순히 같은 클러스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 샘플이 얼마나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정량화합니다. 이때 베타는 포지티브 페어의 강도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여러 개의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결과를 평균내고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를 해당 샘플의 수도 레이블로 할당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Proxy Difficulty Score를 이용한 콜셋 셀렉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LFS는 정답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정의한 수도 레이블을 기반으로 AUM과 같은 난이도 점수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수도 레이블은 실제 정답과 100%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난이도 점수 계산에 개입하면서 Ground Truth 레이블 기반의 점수 분포와는 다른 형태의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여기서 재밌는 발견을 하는데요. 이제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수도 레이블 기반 방법은 완전한 레이블 프리 방식보다는 성능이 개선되지만 슈퍼바이즈드 방식과 비교하게 되면 여전히 성능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수도 레이블 기반의 difficulty score를 그대로 CCS 선택 알고리즘에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CCS는 coverage centric 방식이기 때문에 수도 레이블 기반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면 모델이 너무 쉽게 학습하는 샘플, 즉 AUM이 높은 샘플만을 과도하게 포함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수도 레이블 기반의 CCS는 슈퍼바이즈드 방식에 비해서 높은 AUM의 영역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수도 레이블 노이즈로 인해 콜셋의 정보 밀도가 낮아지는 편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 난이도에 대한 분포 편향으로 인해 의사 레이블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지도학습 방식의 콜셋 성능까지는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수 분포의 편향을 보정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더블핸드 프로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모델 학습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중간 난이도의 샘플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헐드 이그젬플 프로닝을 수행합니다. 가장 어려운 샘플들은 노이즈이거나 학습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하는 콜셋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이지 이그젬플 프루닝을 통해서 너무 쉬운 샘플들은 또 추가로 제거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보량이 높은 중간 난이도 정도의 샘플들로 구성된 콜셋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더블핸드 프루닝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더블핸드 프루닝의 비율인 베타는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정답 레이블이 없는 상황이기에 difficulty score 분포를 조절하는 베타 값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수도 레이블이 부여된 데이터의 일부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활용합니다. 그리드 설치를 통해서 밸리데이션 성능이 가장 높은 베타 값을 선택하며 이 과정에서도 휴먼 어노테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수도 레이블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모델 최적화가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실험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레이블 프리 베이스라인들과 비교를 수행하였고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기존 논문의 설정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실험은 이제 이미지 분류 태스크에서 진행되었고 사이파 10, 사이파 100, 이미지넷 1K, STL10을 활용하였습니다. 액티브 러닝은 이제 학습 과정에서 모델이 반복적으로 정보량이 높은 데이터를 선택해 레이블링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언뜻 보면 ELFS가 액티브 러닝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 전략의 차이인데요. 액티브 러닝은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반복적으로 레이블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지만 ELFS는 학습 시작 전에 단 한 번의 과정을 통해 콜셋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의 독립성입니다. 액티브 러닝은 현재 모델에 굉장히 의존적이지만 ELFS는 선택된 콜셋을 사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할 수 있는 모델 어그노스틱한 방법입니다. 한 번의 데이터를 골라 레이블링을 마칠 수 있는 레이블 프리 원샷 콜셋 셀렉션 방식이 지속적으로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액티브 러닝보다 데이터 어노테이션 과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능 비교를 위해 대표적인 액티브 러닝 방법론이 배지를 벤치마크 대상으로 포함시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메인 실험 결과인데요. ELFS는 모든 데이터셋과 프리닝 비율에서 기존의 레이블 프리 방법들을 일관되게 압도하였습니다. 이미지넷 1K에서 스와브 인코더를 사용할 경우 D2보다 정확도가 최대 10.2% 높았으며 디노 인코더 사용 시에는 프리셀보다 최대 3.9%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30% 내지는 50%만 사용했을 때도 슈퍼바이즈드 콜셋 셀렉션 방식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프로닝 레이트에서도 랜덤 샘플링보다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최초의 레이블 프리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이후 파이프라인 내 각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사 레이블링을 담당하는 클러스터링의 품질이 최종 콜셋 및 모델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LFS에서 제안하는 더 브랜드 프루닝 기법이 기존의 샘플링보다 우수하다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difficulty metric은 크게 중요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트릭보다는 수도 레이블링을 통해 트레이닝 다이내믹스를 추정할 수 있게 했다라는 점 자체가 더 중요하며 ELFS는 매트릭 어그노스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논문의 저자들은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의사 레이블의 품질에 관련된 분석입니다. 분석 결과를 보시면 수도 레이블에 상당한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LFS는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처 임베딩 생성을 위한 비전 인코더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전 학습된 공개 모델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unlabeled 데이터셋으로 자체 학습된 인코더를 사용한 ELFS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의견은 조금 다른데요. 이제 기존의 레이블 프리 콜셋 셀렉션 방법론들에 비해서는 레벨 트레인드 인코더를 사용한 ELFS가 성능적 우위를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ELFS 방법론끼리 비교를 하였을 때는 다이노와 같이 강력한 Self Supervised Learning 모델을 사용했을 때와의 성능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이프라인에서 비전 인코더의 선택이 전체 모델의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실험에서는 ELFS에서 하드 프로닝 비율 베타 탐색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은 정답 레이블을 사용해 여러 베타 값들을 테스트하지만 레이블 프리 세팅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ELFS는 수도 레이블을 기준으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가장 높은 베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왼쪽은 수도 레이블 기준의 성능, 오른쪽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기준 성능인데요. 수도 레이블로 선택한 베타가 실제 테스트 어큐러시에서도 거의 동일한 최적 지점에 위치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수도 레이블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에는 충분히 신뢰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모델 아키텍처로도 잘 전이되면 프록시 트레이닝 다이내믹스가 특정 모델에 편향되는 것이 아닌 데이터 자체의 특성을 잘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ELFS는 수도 레이블 기반의 트레이닝 다이내믹스와 더블핸드 프로닝을 통해 레이블 프리 콜셋 셀렉션의 성능을 크게 끌어올린 방법입니다. 이는 데이터 수집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딥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을 리뷰하며 느낀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며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슈퍼바이즈드 방법의 강점을 레이블 프리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옮겼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다른 레이블 프리 방법들에 비해 이미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즈드 설정과의 성능 격차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문제로 분석한 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더블핸드 프로닝까지 제안했다라는 점에서 저자들의 집요함이 돋보인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ELFS의 성능은 초기 임베딩을 생성하는 비전 인코더의 품질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의료 영상이나 위성사진처럼 범용적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잘 작동하지 않는 도메인에서는 딥 클러스터링의 품질 저하로 인해서
전체 파이프라인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휴먼 어노테이션 코스트를 줄이며 유용한 서브셋을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콜셋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무겁다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